대한민국의 통치자가 2명이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요. 사법 리스크라고 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저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단독 회담 아니면은 이 용산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은 차담회. 차 마시면서 담소나는 자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차담회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느 것일까? 일단 이게 형식은 오늘 어느 정도 정해졌거든요. 양쪽에서 3명씩 그 배석을 하고 그리고 1시간 그리고 1시간 일단 1시간 더 늘릴 수도 있다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백지 상태에서. 네. 그 전에는 민주당이 3+1 막 엄청난 들 수 없는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아마 민주당이 그 이재명이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가장 이 핵심 쟁점이 될 건지 한번 그 골라봐 주시죠. 지금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한 16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뭐 사과하라, 뭐 고위법관 행사 사과하라 이런 것도 있고 뭐 25만 원도 있고 또 뭐 특검도 있고 막 한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우리 그 변호사님부터 이성호 변호사님부터.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만약 체스 게임을 좀 비교한다고 하면요. 체스 게임이에요? 네, 체스 게임. 예. 체스 게임. 보통 바둑이나 장기에 비유하는데. 네, 체스를 비교해보면 체스가 이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오프닝이 있고요. 미들 게임이 있고요. 마지막을 이제 엔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왕 잡는 걸 이제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미들 게임으로 이제 직접 안에 들어가서 차담회를 하시는 동안의 핵심 쟁점을 3가지로 봅니다. 총리, 내각, 거부권. 총리. 예. 그다음에 내각 그리고 거부권. 예, 요 3가지를 아마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력 하에 두고 싶은 의지가 사적으로 발현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안에 첩자를 집어넣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부든 검찰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 하에 좀 두고 싶은 마음을 아마 표현할 것 같고요. 거부권을 레버리지로 써서, 그러니까 지렛대로 써서 총리와 내각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와 내각은 이재명이 본인이 좀 취하고 어느 정도 취하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시비를 삼지 않는 이거 대통령이 특검 관련된 거는 양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이런 것들은 대신 내각을 좀 어느 정도 거국 내각 형태처럼 협치 형태를 만들자, 열림 내각처럼 만들자 이런 식의 제안을 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개인을 위한 회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거국 내각 연정 이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걸 만약 안 받아준다고 할 때 다른 형태로 뭔가 선물을 달라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은 재판 얘기를 꺼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 지숙교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느 점을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월요일 날 2시에 열릴 텐데.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는 거야의 대한민국 국회 제1당이잖아요. 근데 일당 수준의 거야 정당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2명이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행정부 수장이고 입법부의 통치자고 이런 상황에서 더 뭘 요구하거나 자기의 일부 언론 보니까요. 어떤 정치적 위상, 이번에 이참에 대통령 만나서 확고하게 정치적 위상을 구축하고 이렇게 또 평가하는데 저는 얄팍한 평가 같아요. 그 무슨 정치적 위상을 지금 추구합니까? 또 하나의 입법 통치자인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요. 사법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사법 리스크다. 지금 뭐냐면 이미 국가 권력의 한 축이, 국가 권력 2축이 있잖아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한 축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축 가지고 다른 행정 권력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 권력 흔드는 건 굳이 뭐냐면 장관들 흔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법부를 흔들어야지. 그러니까 사법부에 아직도 좌편향적 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이미 줄 섰었고 또 사법부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주 건실한 우파보다는 이 기회주의적 중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쭉 하는 것.
그래서 이번 건은 정치적 위상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가능한 한 해소하는 어떤 사법적 위상의 강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조금 좀 다릅니다. 일반 그 언론 분석하고는. 네. 사법부에 기회주의적 중도가 많아요? 많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완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뭐. 사법부라는 게 법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들의 성향이 네. 안정지향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법치주의,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바람을 많이 타든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근데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때의 사법부의 정치화, 이게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근거가 있지 않나요?